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학위 논문 주제예요. 만병통치약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목이 다쳤는데 상체 운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지? 는 회복 단계에 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되죠.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발목이 다쳤는데 할 수 있는 운동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정말 자주 올라오는데요. 제가 제 운동 지식 스승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지 조금 더 가이드가 잘 될 것 같나요? 하니까 하체를 다쳤으니 상체 운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유가 근육 호르몬이라는 아이 때문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육 호르몬 약간 생소하실 텐데 오늘 근육 호르몬에 대해서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제가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제 운동 지식 스승님 김희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재라고 하고요. 운동 생리학을 전공하고 연구도 하다가 지금은 프로 운동선수들 영양 컨디션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보통 운동선수 스케줄이 진짜 보통 수준이 아니잖아요. 제 컨디션 관리, 리커버리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육 호르몬이 대체 뭔지부터 가볍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면 근육의 역할이 뭔 것 같아요? 근육은 정말 다양한 역할이 있죠. 일단 우리 몸을 관절과 인대를 보호해주면서 그렇죠. 보호도 해주죠. 네, 체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기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은 없으면 큰일 나는, 그렇죠. 한 줄로 얘기하면 그거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 네. ATP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 정도를 알고 네. 있는데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르몬. 우리가 당뇨에 걸리면 내분비내과를 가잖아요. 네. 근육도 내분비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간 근육 호르몬에도 이름이 있어요? 마이오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근육이라는 뜻이고요. 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을 조절하거나 하는 그런 네. 물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래서 마이오카인이라는 이름이 합성어네요. 네, 합성어입니다. 계속 새로운 마이오카인이 네. 밝혀지고 연구가 엄청 많이 돼서 제가 공부했었을 때 한 20가지 정도 됐었고요. 더 마이오카인의 많아질걸요. 종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뜨님 오늘 무슨 운동하고 왔죠? 저 오늘은 러닝을 한 네. 7, 8km 정도 했고요. 러닝하고. 축구를 2시간 했고요. 가볍게 걷기도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했던 활동에서 모든 순간순간 근육의 수축 이완을 반복을 했어요. 근육 호르몬은 근육이 수축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기분도 좋아지고 네. 폐도 좋아지고 네. 심장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잖아요. 이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운동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거 되게 강조도 많이 하시고 좋아하는 이론이죠. 제가 아주 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쵸. 제가 운동을 해서 좀 똑똑해진 거, 똑똑해진 것까지는 아니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약간 뇌가 맑아지는 느낌? 근육이 수축을 하면 전문 용어로는 BDNF라고 하는 걔네들은 신경세포에 영향을 줘요. 오. 신경세포의 재생과 뭐 발달 이런 네. 게 영향을 줘요. 어렸을 때 잘 뛰어노는 애들이 두뇌 발달이 좋고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100% 그것 때문에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게 아니고요. 얘네가 뼈에 가면 네. 뼈의 성장과 네. 뼈의 재생도 네. 돕는 거고요. 당대사 예를 들면 막 인슐린 작용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거에도 도움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항상 마주해야 되는 그런 부상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계단을 내려가다가 삐끗해서 운동이나 스포츠를 즐기다가 부상 회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와 지금 근육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한정을 좀 지어야 돼요. 예를 들면 병원의 치료라든지 전문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황을 우리가 좀 네. 제외를 하고 계단을 걷다가 뭐 발목을 삐어서 이런 상황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정을 하게 돼 있죠. 네. 고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상체 운동을 한다.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근육 호르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호르몬이라는 거는 심장으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체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가죠. 전체적인 뭐 어떤 수술, 재활 이 과정에서 근육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근육을 수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 네. 상체 운동이든 하체 운동이든 코어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허리랑 몸뚱아리를 다쳤어요. 그럼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그건 없을 수 있죠. 그쵸. 근데 뭐 어떤 연구도 있냐면요. 암 병동에서 예를 들면 누워 계신 분이에요. 네. 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혹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세요. 네,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그렇죠. 버티는 운동. 플랭크 같은. 이렇게 들면서 운동할 네. 수 있지만 이렇게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어찌됐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근육이 수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근육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 호르몬은 우리가 어떤 회복 단계에 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되죠. 음.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과 하고 네. 운동도 하고 운동 네. 시켜봤잖아요. 여자랑 남자랑 누가 더 근육이 만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훨씬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논문을 저번 주에 찾아봤어요. 네. 이게 성에 따라서 좀 다른가 그랬더니 또 특별한 경향성은 없더라고요. 개인차가 있는데 그 무게를 많이 기능이나 든다고. 네. 운동의 양이나 이거랑 100% 일치하진 않았어요. 호르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육이라는 게 근골격계잖아요. 우리 흰살 생선 봐도 그 가시에 갑자기 엄청나게 큰 살이 붙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 골격이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운동 생리학을 한 20년 가까이 연구했는데 그런 접근은 네, 처음이에요. 어떤 학회나 교수님한테 들어본 적 없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어. 뼈가 가느신 분들은 확실하게 근육이 커지기가 쉽지 아. 않다고 저는 그냥 임상적으로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기 같은 네. 얇은 생선에 걔네가 갑자기 고등어가 그러니까. 될 수 없잖아요. 가시들이 못 견디죠. 재밌죠? 진짜 경험.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뭐 이제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분명 연관성은 있을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마이오카인을 많이 배출하는 방법. 근육 호르몬에 최적화된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마 그 질문의 의도는 네, 운동을 덜 하거나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을 때도 뭔가 그렇습니다. 마이오카인이 뿜뿜 나오는 제가 원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가지고 있는 마이오카인이 점점 줄어든다든지 네. 비만, 당뇨가 있어서 대사질환이 있으면 네. 점점 줄어드는 일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어요. 네. 먹는 근육 호르몬. 알약, 네, 그런 주사. 식으로. 네. 언젠가는 누군가는 또 만들어낼 수 있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이오카인은 운동, 근수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그러면 운동을 어느 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을 평생 안 하던 사람이 스쿼트 했어요. 마이오카인 나왔나요?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모든 버금이들을 대신해서 제가 어떤님도 운동 가이드 할 때 운동 효과가 언제부터 나온다는 혹시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트레칭 먼저 해보세요.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던 날과 하고 나서를 몸에서 일단 느끼라고 먼저 하거든요. 사소한 그 차이를 몸에서 느끼기 시작하면 본인이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정답을 얘기했어요.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네. 돼요. 그게 핵심이죠. 네. 아무리 운동을 안 했던 사람도 이 한 번으로 마이오카인이 확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단 한 번만으로는 마이오카인을 기대할 수 없다. 스쿼트를 한 번 한 거잖아요. 네. 보통 3세트에서 4세트를 하잖아요. 이 한 번에 세션을 했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마이오카인이 증가하는 보고는 많아요. 근데 당연히 금방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본인에게 맞는 강도의 운동을 했었을 때 그게 유산소, 무산소 동일하게 마이오카인의 분비는 점점 증가하고 증가된 게 누적이 돼서 우리 혈액에 있는 순환하고 있는 마이오카인의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체중 감량을 하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 관점에서 보면 다이어트는 결국에 운동과 휴식과 영양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호르몬까지도. 근데 마이오카인은 단순 운동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그 질문에 답도 돼요.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또 마이오카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마이오카인 중에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거나 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마이오카인들도 나와요.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호르몬들은 우리가 근육을 수축할 때는 대부분이 근육을 발달시키거든요. 네. 억제하는 호르몬도 있어요. 오. 마이오스타틴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럼 걔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대부분 대부분 으트님처럼 운동을 좋아하고 근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쟤를 어떻게든 없애든지 네. 좀 줄이고 싶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근육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자극을 줘도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몸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한계를 두는 게 마이오스타틴 같은 애들인데 나쁜 애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항상성에 그렇죠 보호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제가 가져온 그림이 있는데 네. 한번 보실래요? 지방이 빵 프로예요. 체지방률 야 역시 네. 역시 운동 유튜버는 보는 관점이 다르네.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저런 같아요. 소가 실제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응. 억제하는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작용을 못하게 조작을 시킨 거예요. 제 몸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쵸. 만약에 근육량이 늘었는데 뭐 예를 들어 힘도 세지고 응. 근육이 많으면 혈당 조절도 잘 네. 되잖아요. 이런 게 완벽하게 해결됐으면 아마 인류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생겼군요.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공부했던 바로는 네. 근육은 커졌지만 네. 근육의 질, 그러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그럼 저 아까 한 말 취소할게요. 그렇죠. 스테로이드를 잠깐 떠올렸어요. 그렇죠. 저는. 떠올릴 수 있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외형적인 것만 좀 많이 그렇죠. 드러나실 뿐이네요. 네. 아마 이게 이제 뭐 사람들한테까지 적용이 되는 거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체성분을 볼 때도 근육을 떠올리면 지방을 떠올리잖아요. 근육 호르몬이 있으면 지방 호르몬도 있나요? 아니 이건 대본에 없는 건데 잠깐만. 아 맞아요. 나는 이게 우뚜님이 질문을 안 할 줄 알고 생각을 안 했던 키워드인데 네. 근육 호르몬이 있으면 지방 호르몬도 있어요. 근데 딱 느낌이 어때요? 지방 호르몬 그러면 좋은 놈일 것 같아요? 나쁜 놈일 것 같아요? 원래 지방은 좋은 건데 뭔가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육 호르몬도 근육에서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일을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지방 호르몬도 적정한 체지방이 있을 때가 아니라 네. 과도한 체지방이 됐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뭐 아까 의도님이 살짝 얘기했지만 지방은 원래 나쁜 게 아닌데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나쁜 실질적으로 아이가 지방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식욕 조절도 하고 체온 조절하고 맞아요. 그게 다 지방에서 나오는 건데 과도한 식사를 하거나 살이 쪘을 때 잉여된 지방이 많았을 때 지방세포에서 안 좋은 호르몬들이 굉장히 그럼 많이 나와요. 마이오카인은 우리 몸에서 운동을 했을 때 나오고 선순환을 만드는데 지방 호르몬은 계속 악순환을 그렇죠. 만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술이 술을 부르는 것처럼 살이 살을 부른다. 뭐 100% 이걸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약간 지방이 이미 좀 많은 우리 버금이들은 네. 그럼 전 이미 지방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불리한 거예요. 특히 20, 30대 여자분들이 근육량이 적으면서 지방이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좋은 마이오카인은 부족하고 네. 나쁜 지방 호르몬은 많을 확률이 크잖아요. 뭐 너는 의지가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해해 주세요. TO 버금이들에게 마른 비만은 잘못이 아니고 근육이 적은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지방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다이어트하기 조금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데 오늘 약속할 건 하나예요. 꾸준함. 우리가 오늘부터 마음을 먹고 내일 모레 다음 달에 시작하려던 거를 오늘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사랑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가 볼게요. 갑자기 아니 오늘은 지금 근육 호르몬 근육 호르몬이라는 게 있었다.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었고 또 이 아이들과 쌍두마차를 이루는 지방 호르몬이 있었는데 이것만 보고도 오늘 영상을 이해할 수 있게끔 오늘 영상을 세 줄로 요약해 주세요. 20대, 30대 많은 분들이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조절한다든지 식단을 조절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저강도도 있어야 되지만 가끔은 고강도도 있어야 된다. 그 활동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건강도, 체중 조절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저 한 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우리 버금이들 꾸준히 히브뜸 영상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좋아요. 히브뜸 운동 영상 꾸준히 하면 근육 호르몬 내가 가질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각 잡고 하는 거지. 네. 평소에 밥 먹거나 차 마실 때 얘기를 네. 재밌는 얘기 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뚜님이 했던 컨텐츠나 운동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전문가한테 인정받았어.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넣어야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 심은 땀의 운동 상식이